녹황색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제가 케일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활용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케일 많이 드실 거예요. 주로 쌈채소로 드신다든지 또는 샐러드를 해서 드신다든지 녹즙이나 이렇게 보통 활용을 하는데, 오팔개도 지금 오우양가 둘이 있고 좀 애들 준다고 그래도 너무 많아요. 많아서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그래서 즙으로 넣을 때는 잎사귀도 크고 줄기가 튼실한 거, 이것을 넣었을 때 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즙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주먹 정도 이렇게 큰 거는 우리가 쌈채소로 이용하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깻잎김치 담아 드시잖아요. 이 케일도 케일 잎사귀 위에다가 이렇게 양념장을 쫙 찌끄러서 먹는 케일 김치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살짝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실 때 가장 또 궁합이 맞는 식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몬이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사과와 함께 즙을 내거나 주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경우에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잎이 이 색깔이 진한 녹색을 띈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잎에는 검은 반점이라든지 이러한 반점들이 없어야 좋고요. 또 이렇게 케일 잎을 들어봤을 때 약간의 묵직한 그러한 느낌이 든 것이 바로 케일 잎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관할 시에는 이러한 케일 잎을 신문지를 활용해서 이 잎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또르르니 말아서 이러한 비닐팩에다가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딱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냉장 보관할지라도 신선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요령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채소가 그렇듯이 케일 또한 가열시에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이렇게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즙 만들 시에 조금 영양소 비타민 C 파괴를 막으려면 식초나 레몬즙, 그러니까 산이 있는 그런 식품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비타민 C 파괴를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부두기에서 익혀서 먹여야 할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익히면 안 돼요. 5분 이상 이렇게 시간이 넘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조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영양소 파괴를 조금 더 막을 수가 있고요. 이 케일에는 약간 쓴맛이 있어요. 쓴맛을 이렇게 감하면서 또 고소한 맛을 증가시키는 샐러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상추를 같이 곁들이는데 로메인 상추라고 그러한 상추가 있어요. 약간 푸르스름 해가지고 쌈추로도 활용하는 그러한 로메인 상추를 같이 샐러드로 활용을 하게 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케일은 바로 배춧가, 쉽게 말하면 배춧가, 십자가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심어 놓으면 2년생으로 해를 넘겨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건만 갖춰주면 다년생으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케일입니다. 그래서 육묘를 할 때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 씨앗은 보통 3, 4일이면 발화가 돼요. 발화가 되는데 일주일에서 9일 정도 되면 번엽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면 이제 이때 번엽이 하나 나왔는데 4 내지 5잎이 나왔을 때 바로 정식을 해줘요. 근데 저는 씨앗으로 안 하고 가을 배추 정식을 무렵에, 지금 제가 9월 초순에 이렇게 모종을 갖다 심었습니다. 정식을 그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저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이 이 지금 케일이 4, 5주만 있으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그럼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보통 두둑 높이를
이렇게 30cm 정도 넓게 해주셔야 돼. 토심이 깊어야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씨앗으로 파종했을 때는 줄 간격을,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줄 간격을 한 40cm 정도, 이 정도 띄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뿌리고 이렇게 골을 타서 여기다 골을 타고 40cm 줄 간격으로 해서 씨앗은 2, 3cm 간격으로 쭉쭉쭉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자, 번엽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섞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아주 연했을 때는 우리가 샐러드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드시고, 번엽이 4개 내지 5개 나오면 이때는 이식을 하거나 정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20cm 간격으로, 여기에서 20cm 간격으로 사방 띄우고 정식을 하거나 이식을 하면 참 좋은데, 터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저처럼 저는 그냥 한 7, 8cm 10cm 간격으로 그냥 심었어요. 심어도 자주 이렇게 뜯어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토양은 가능하면은 물만 충분하면 잘 자라겠지만 밑에 토양 성분이 좋고 이 케일 또한 잘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배추 심을 때처럼 밑에 퇴비도 하고 복합비료도 좀 넣고 석회도 넣으신 다음에, 반드시 이 케일은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달라들어요. 그래서 시중에 구입하실 때도 구멍이 송송 있는 것 자체가 약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하시면 약을 덜한 케일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재배 전에 뿌려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뭐 몇 주 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예용 상토에다가 바로 심으셔도 이 케일은 물만 충분히 주면은 잘 큰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봄에는 3, 4월에 씨앗으로 파종이 되고, 또 씨앗으로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추 모종 심을 때 심으시면 돼요. 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잘만 키우면.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저같이 9월 달에 이렇게 것은 조건만 갖춰주면은 내년 3, 4월까지도 먹는데, 이거는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거여서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10도에도 자람은 전기되지만은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 혹한이 오긴 와도 이제 겨울에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뿌리에서 봄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2년생이고 조건만 갖춰주면 다년생이라는 걸 제가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케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정 시기에 잎을 따준 것은 지금 보면 마치 이렇게 쌈채소로서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게끔 하려면 일주일 간격으로 이러한 케일 잎을 따주시면은 계속 좋은 상품을 드실 수가 있고요. 혹한기 때는 2주 간격으로 이 잎을 따주시면은 이렇게 쌈채소로서 적당히 자랍니다. 근데 이거는 9월 달에 9월 상순에 심은 케일이지만 적정원이 따줬는데 봄에 심어가지고 또 제가 바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맛있게 먹느라고 방치해둔 그런 케일이 있어요. 그 케일로 한번 가보시죠. 보통 케일이 키가 30 내지 60cm 정도 자라는데 많이 커버린 것은 이렇게 1m 20 정도, 이 정도 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레가 많이 약을 안 하면 먹는다고 그랬죠. 저희도 이걸 방치해 놨더니 이런 데는 많이 벌레하고 서로 상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살짝 데쳐서, 너무 뻗으니까 이렇게 즙으로 간다든지 또는 생즙으로 갈아서 사과를 넣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이건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케일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냐, 비타민 A의 종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이 베타카로틴이 암을 예방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저기에는 발암물질을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인돌 화합물이 케일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항암효과하고 면역력 증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돌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암물질을 이렇게 해독해버리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섭취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쓴 눈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루테인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눈에도 좋은 그런 영양소고요. 피 이렇게 탁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혈이 비타민 K가 몸속에 없으면 지혈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지혈을 해준다든지 또는 뼈 건강에 좋은 그러한 비타민 K가 이 그 케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에도 예방에도 좋다는 그러한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섭취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케일에는 약간의 쓴맛이 있다고 그랬죠. 그 쓴맛 성분이 뭐냐면은 티오시안 레이트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성분이 쓴맛의 원인이 되는데, 이 성분이 어쩌냐, 공복에 빈속에 케일즙을 갖다가 많이 다량으로 많이 섭취하시는 위쓰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복에 이렇게 케일을 즙을 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시다시피 케일은 이렇게 자주 일주일 간격으로 잎을 따주고, 혹한기 때는 자람이 더디기 때문에 2주일 간격으로 잎을 따 드시게 되면 부드러우면서도 신선한 그런 케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방치해 놔보면 이렇게 큰 케일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어째서 배추보다 더 커버리잖아, 잎사귀가. 그래서 그치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녹짓기를 고장난 녹짓기 버리고 다시 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케일즙을 먹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